윤세아는 양손에 들린 쟁반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갓 구운 호박전에 노릇한 색깔과 고소한 냄새가 넓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쟁반 위에 몇 조각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리대 아일랜드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작은 손으로 궁중 떡볶이를 그릇에 담으며 웃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스틸로만 이루어져 평소에는 무덤처럼 고요하던 이 평창동 저택의 주방이 모처럼 활기와 온기로 넘실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세아는 직감했습니다. 주방 입구에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주방에 꽂혔고 묵직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S씨, 지금 내 집을 대체 뭘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이 난장판은 뭐죠? 그의 긴 검은 코트 자락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값비싼 가죽 구두가 하얀 타일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아이들을 해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심으로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까? 누가 감히 당신의 아이들을 이 집에 데려올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긴 당신의 동네 사랑방이 아닙니다. 강산그룹 회장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세아의 눈은 커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또 뭡니까? 그는 작은 부엌 라디오 쪽으로 손가락을 휙 뻗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하게 옛날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춤을 추고 음식을 사방에 흘리고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는 겁니까? 도윤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은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그냥... 민주는 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소희와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 둘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지금 도윤과 소희는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주방의 안식처에서 멀어지자 그들의 작은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지는 것을 세아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뒤를 돌아 세아와 그녀의 두 아이들, 태호와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모를 혼내지 마세요. 제발. 민주는 딸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세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눈앞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의 아이들을 내 집에 데려온 겁니까?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내 주방에서 행복한 가족놀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의 본분을 잊었습니까? 세아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부모가 갑자기 취소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아가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민주는 성난 짐승처럼 훅 다가섰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아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최근에 아이들에게 좋다고 판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입니까? 좋아하는 색깔조차 모르는 부모와 저녁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문만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결국 일에 파묻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민준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주먹은 단단히 말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겁니까? 그는 너무 빠르게 너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팔이 갑작스러운 분노로 반쯤 올라갔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달려들었습니다. 예나도 세아의 앞치마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팔은 허공에서 멈칫했지만 좌절감에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태호의 어깨를 예상보다 세게 쳤습니다. 태호는 뒤로 휘청거리며 예나와 부딪혔습니다. 두 아이는 타일 바닥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세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안 돼. 그녀는 즉시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애들아, 괜찮니? 태호야, 예나야. 태호는 팔꿈치를 문지르며 훌쩍거렸습니다. 예나는 엄마의 목을 꽉 잡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주방은 더 이상 따뜻하거나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혼란스럽고 거칠고 추악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복도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에 이끌린 다른 집안 직원들이 입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헉소리를 내거나 속삭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아줌마가 분수를 알았어야지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직원은 원래 저런 사람들은 여기에 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아는 그들의 시선이 뜨거운 바늘처럼 자신의 피부를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그녀의 뺨을 물들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런 비극적인 구경거리에 한 장면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때 부드럽게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집사님, 민준이 어릴 때부터 강산 가문에서 일해 온 나이든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들어와 세아의 품에서 태호와 예나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박 집사님은 친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서 깨끗하게 닦았구나. 그녀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강했습니다. 세아 씨, 괜찮아요. 잠시만 참고 기다려요. 박 집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속삭였고 민준에게는 엄격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제 주방에는 민준과 세아만이 남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짙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이런 짓 하라고 당신에게 돈을 주는 줄 압니까?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슨 자선 행세라도 하려고 대체 왜 내 가족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까? 세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선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아이들이 다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화나고 너무 망가져서 아이들에게 줄 수 없었던 바로 그 감정을 말입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윤세아 씨. 당신이 그 출신 성분으로 감히 이 정문을 걸어 들어오도록 내가 허락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내 아이들이 당신의 궁중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이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아 씨. 영원히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세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감정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당장 사라지십시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모두. 다시는 내 집에서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세아는 몇 분 전까지 기쁨이 넘치던 공간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주는 서재에 앉아 보안 카메라 영상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가 반죽을 휘저으며 흥얼거리는 모습, 소희의 코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는 모습, 그리고 혜인이 구워주던 하트 모양의 쿠키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자장가는 혜인이 자주 부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익숙함이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되감았습니다. 세아가 반죽을 주무르는 리듬 노래를 부를 때 몸이 흔들리는 방식,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혜인과 동일했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의자에 기대앉을 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소희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아빠 도윤이 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민주는 놀라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늦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자거라.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고모는... 그녀는 오빠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엄마 같아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도윤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노래를 부를 때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고모가 빵을 구울 때면 엄마 냄새가 나요. 고모가 우리를 안아줄 때면 무섭지 않아요.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작은 손가락이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고모는 엄마의 좋았던 부분들만 생각나게 해줘요. 슬픈 부분 말고. 제발 그걸 뺏어가지 마세요, 아빠. 민주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아이들이 다시 어떤 감정이라도 느끼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동시에 품에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명령이 아닌 항복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가 목이 쉬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의 말을 들었단다. 쌍둥이는 그를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그의 슬픔의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연약한 순간 민주는 자신의 안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편했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세아가 단 한 번 스치듯 언급했던 작은 남쪽의 어촌 마을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정오쯤 그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여인은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혹시 윤세아 씨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키웠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아의 할머니지만 그 애에게는 누구보다 엄마 같은 존재였어. 왜요? 민주는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원에서 웃고 있는 혜인 쌍둥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십니까? 여인은 멍하니 바라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클레어구나. 우리 이화의 첫째 딸. 그 애가 말하지 않았어. 혜인이도 세아도, 아무에게도. 아버지가 달랐지. 피부색도 달랐고, 혜인이를 서울에 있는 그 백인 아버지에게 보냈거든. 두 딸이 서로 자매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거의 풀릴 뻔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혜인의 자장가 쿠키 세아의 목소리,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주방에 머물던 집의 느낌. 혜인과 세아가 자매였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등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도윤과 소희를 옆에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세아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몸을 숙여 불안하게 미소를 지었고 다시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당신이 혜인을 떠올리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혜인의 자매입니다, 세아 씨.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는 목이 메인 차에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혜인의 어머니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만 달랐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혜인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태호와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 아이들의 사촌입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서서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기댔습니다. 민준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혜인의 마지막 조각을 이 모든 시간 동안 밀어내고 있었어. 세아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혜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강산 저택은 그저 살아있는 느낌을 넘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주방을 감싼 침묵은 무겁고 짙었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떨었고 그의 눈빛과 쌍둥이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매 가족 핏줄.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 사실을 거부하고 싶었고 그저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희의 눈빛에서 느꼈던 묘한 친근함 혹은 도윤의 침묵이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고독을 메아리치는 듯했던 그 기이한 기시감. 그녀가 늘 느껴왔던 알 수 없는 끌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예나를 방어적으로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방금 내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때문에 나를 붙잡아 두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잖아요.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저택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감정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 씨, 내가 직접 당신이 자란 곳으로 갔습니다. 당신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인은 나의 혜인은 당신의 이복자매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당신들 둘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같은 자장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빵을 구울 때 손을 움직이는 방식이 그녀와 똑같았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을 키운 같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이 전해진 겁니다. 비록 당신들이 서로를 만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세아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목소리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예나는 두려움에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혜인은 몰랐습니다. 당신도 몰랐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아 씨. 당신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혜인의 마지막 남은 가족입니다. 그는 태호와 예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의 사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갈고리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아의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녀의 과거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그녀가 다른 삶에서 전수받았다고 늘 말하던 그 쿠키 레시피, 그리고 할머니가 늘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담아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 이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겁니까? 세아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게 모욕을 주고 내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부른 후에야 말입니까? 왜 지금에서야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민준의 침착함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태호와 예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회를 다시는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혜인을 잃었고 스스로를 닫아걸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모든 사람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내 아이들마저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마저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인의 자매, 그녀와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당신마저도.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들은 가까이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세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고모는 엄마 같아요. 아빠가 고모가 엄마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모도 우리 가족 맞죠? 그 목소리에 담긴 순수함이 세아의 마지막 저항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태호와 예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소희는 세아의 등 뒤로 팔을 감았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도윤이도 앞으로 다가와 그의 작은 손을 세아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무거웠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오늘 밤 일 때문에. 하지만 약속합니다, 세아 씨.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혜인의 자매, 나의 가족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아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박 집사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나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데 엉겨붙어 작은 덩어리를 이루었습니다. 슬픔과 새로 발견된 가족애가 뒤섞인 연약한 매듭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고함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주방에서 새로운 침묵이 자라났습니다. 차갑지도 공허하지도 않은 다정한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강산 저택의 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공기는 희미하게 빗물 젖은 흙과 어제 구웠던 쿠키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지 않은 채 계곡 너머로 펼쳐진 포도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로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인 은서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고 그의 모든 선택을 주시하는 이사회와 맞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아와의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그녀의 아이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경계심이 있으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좀 쉬어야 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세아는 피곤했지만 단호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도윤이와 소희가 저에게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그가 아닌 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명확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앉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것은 어색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로 인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도윤과 소희는 태호가 오렌지 주스를 엎지르고 세아가 그를 부드럽게 꾸짖었을 때 딱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소리는 짙은 구름을 뚫고 비치는 햇살 같았습니다. 민주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스스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마친 후 아이들이 정원으로 놀러 나간 뒤에도 세아는 조리대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 씨 혜인이 정말 내 자매였다면 내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단지 돈 많은 남자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젯밤 일어난 일을 다시 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할머니께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아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마지못해 작은 끄덕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혜인의 옛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햇빛 줄기 사이로 먼지 입자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사진첩 레시피 휘갈겨 쓴 메모들을 뒤졌습니다. 어디에나 혜인의 삶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핏줄로 세아와 연결된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페이지들 사이에 오래된 레시피 카드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쿠키라고 쓰여 있었는데 세아가 자신의 레시피 카드에 휘갈겨 썼던 것과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딸을 통해 보존된 똑같은 레시피. 민주는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죄어왔고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어. 두 사람 안에 그날 저녁 늦게 그는 모든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세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태호와 예나를 보호하듯 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구나. 그가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의 가족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는 먼저 도윤과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의 엄마에게는 자매가 있었단다. 엄마는 모르셨지만 그랬단다. 그리고 그 자매가 바로 고모 세아란다. 쌍둥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는 작게 헉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충격으로 말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호와 예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말은 민주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는 너희의 이모이고 태호와 예나는 너희의 사촌이라는 뜻이란다. 진짜 가족이야.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물이 마침내 뜨겁게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포기하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혜인에게서 남은 유일한 조각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소파에서 기어내려와 세아의 허리를 작은 팔로 감았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고모가 엄마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았어요. 세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끌어안았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그녀의 다른 쪽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호와 예나도 이 순간의 무게에 이끌려 몸을 기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의 포옹 속에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고 연약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혜인이 원했을 겁니다. 침묵이 아닌 벽이 아닌 가족을.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강산 저택에는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잠든 두 아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진실로 시끄러웠습니다. 윤세아, 그가 감히 경멸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여인이 사랑하는 아내 강혜인의 유일한 혈육이었다니.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혜인의 가장 소중한 조각을 스스로 파괴하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급하게 짐가방에 여벌의 옷과 면도기 그리고 지갑에 넣어 다니던 혜인의 사진을 챙겼습니다. 세아에게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재벌가의 싸움에서는 감정보다 사실과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 연락망만 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주는 새벽 어둠을 뚫고 서울 평창동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고급 세단은 남쪽으로 세아가 며칠 전 아이들에게 줄 궁중 떡볶이에 들어갈 재료를 설명하며 무심코 언급했던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는 혜인의 멜로디와 똑같은 세아의 콧노래가 그의 아픈 기억의 문을 두드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세아의 호박전과 궁중 떡볶이를 떠올렸습니다.
주방에서 세아가 손을 놀리던 솜씨는 마치 혜인의 움직임을 보는 듯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에서 오는 익숙함이 아니라 피와 육체의 기억에서 비롯된 근육의 기억임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와 세아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하하자 도시의 잿빛 풍경은 점차 푸른 산과 광활한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비행기를 탔을 거리를 몇 시간째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아의 눈에 비쳤던 경멸과 아이들의 눈에 서린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전고 무렵 그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세아가 언급했던 낡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대문과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있는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분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이 형형한 김 할머니였습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가 회장으로서가 아닌 진실을 찾는 한 남자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윤세아라는 아이를 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 할머니는 낯선 도시 남자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세아를 키웠는데 자넨 뉘신가? 민주는 천천히 자신을 소개하고 세아가 현재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굳이 자신의 직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혜인의 사진을 꺼내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여인을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김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혜인의 환한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그녀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우리 이화의 큰딸 혜인이구나. 서울 그 양반한테 갔던. 할머니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그의 짐작이 현실이 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인과 세아의 어머니인 이화는 두 남자와 인연을 맺었고 각각 혜인과 세아를 낳았습니다. 혜인의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지만 세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최은서 여사 민준의 어머니는 혜인의 아버지가 혜인을 데려가 기르도록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혜인과 세아의 존재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세아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그 애 엄마가 숨기려 해서 나도 모른 척했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게 한 거야. 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아도 혜인이도 그 애미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많았어. 그 쿠키 레시피도 그렇고 밤마다 나에게 배웠던 그 자장가도 둘 다 똑같이 알고 있었지.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여. 민주는 마루에 꿇어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인의 슬픔, 세아의 익숙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최은서 여사의 냉혹함.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류 봉투와 필기 도구를 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혜인과 세아의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단서와 날짜들을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아에게는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 역이 되어서야 민주는 서울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집으로 들어섰고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세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SSC,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세아는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혜인의 사진과 할머니에게 들은 사실을 담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혜인의 자매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와 혜인의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게 이런 모욕을 준 후에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혜인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세아 씨, 나는 오늘 당신의 할머니를 뵙고 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의 사촌입니다. 이제 그들은 내 가족입니다. 그때 도윤과 소희가 조용히 다가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온기가 세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희는 세아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모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고모가 엄마랑 가족이라니. 너무 좋아요. 세아는 마침내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울었고 내 아이들은 그녀에게 기대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침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어떤 재벌가의 명성보다 어떤 재산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민준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이 주방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포와 후회로 떨리고 있었지만 세아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남자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욕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에 담긴 혜인의 사진과 김할머니의 송을씨 메모를 쥐고 있었지만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 세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게 모욕을 주고 내쫓으려던 당신이 갑자기 내 어머니의 비밀을 들고 와서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군요. 당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구차한 술책 아닌가요? 나는 당신의 그런 재벌식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호와 예나는 엄마의 단단한 다리를 잡고 매달린 채 무서운 듯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인 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지만 세아는 그의 지위나 권력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술책이 아닙니다, 세아 씨.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그녀가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당신의 할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님은 혜인이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가 같은 분이었다는 진실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인의 자장가와 당신이 굽는 쿠키의 냄새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핏줄의 기억이었던 겁니다. 민주는 말을 잇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당신에게서 보고도 나의 오만과 슬픔 때문에
당신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아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불러주던 어머니만의 특별한 멜로디와 할머니가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비밀스러운 쿠키 반죽법. 그 모든 것들이 이 낯선 남자와 그의 죽은 아내에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세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혜인도 나도 왜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서류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할머님은 어머니가 두 분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깊은 속사정까지는 모릅니다. 그는 태호와 예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도윤이와 소희에게 사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혜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소희가 조용히 세아에게서 떨어져 나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윤이도 옆에 섰습니다. 고모가 엄마 동생이니까 이제 우리 고모 맞죠?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소희의 따뜻한 눈빛에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민준을 증오하고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어도 아이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이 순수한 연결고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희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고모 맞단다. 우리 소희 도윤이 태호와 예나도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물과 누나 형의 슬픔을 느끼고 세아에게 더 바짝 안겨들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이 결국 하나로 묶일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과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세아 씨는 내게 남은 혜인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그녀에게 사죄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용서는 내 재산이나 직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게 혜인의 마지막 조각을 다시 밀어내지 않을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혜인의 가족으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민준의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저택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연결고리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와 태호를 번갈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당신은 낙의 재벌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최은서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폭풍 속으로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최은서 회장의 이름은 이 집안의 침묵과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혜인의 자매 도윤이와 소희의 고모입니다. 이 집의 주인 중 한 명입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확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머무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윤과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함께 식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회장님이 아니라 혜인의 동서로서 그리고 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내게 행동해야 할 겁니다. 당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조용히 복도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이 집도 진정한 온기를 찾겠군요. 세아는 박 집사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를 일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아는 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그 밤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혜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혜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조각을 찾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 윤세아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내 아이들을 거실 중앙에 앉혔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실내에 잔잔히 울려 퍼졌지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태호와 예나를 양쪽에 앉히고 민주는 도윤과 소희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순간은 이 집안의 미래를 결정짓는 작지만 중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얘들아, 민준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너희들의 엄마인 혜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아 고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 도윤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지만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주시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세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아는 가슴이 뛰었지만 시선을 아이들에게 고정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의 엄마는 아빠도 몰랐던 자매가 있었어. 오랫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지. 하지만 최근에 아빠가 알게 되었단다. 너희 혜인 엄마와 세아 고모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핏줄이야. 순간 내 아이들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소희는 작게 진짜요 하고 속삭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그 충격적인 사실에 멍해진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태호와 예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의 반응에 목이 메어왔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이 말은 세아 고모가 너희들의 친고모라는 뜻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호와 예나는 너희들의 사촌이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너무 슬픔에 빠져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가족을 밀어내고 파괴하려 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못되게 굴었지만 너희 혜인 엄마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아빠가 이제야 찾았단다. 방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거대한 진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자리에서 스르르 기어나와
세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세아의 허리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소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모가 나 안아줄 때 엄마 냄새가 났어요.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고모는 진짜 우리 가족이죠.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 맞단다. 고모는 너희 가족이야. 그녀의 말에 모든 경계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세아의 다른 쪽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도윤의 작은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긍정이었습니다. 태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윤을 쳐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몰래 가져온 약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형아, 반쪽 먹을래? 도윤은 약과를 받아들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그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예나도 세아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가족의 새로운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네 아이들이 엉겨붙어 서로를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혜인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이 집을 지키려 했지만 혜인은 사랑으로 가족을 연결하려 했어요. 세아 씨, 당신이 그걸 다시 보여줬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민준 씨. 세아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가족을 지키려 한다면 당신은 곧 세상과 당신의 어머니와 맞서야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강산 가문의 진정한 리더는 진실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는 네 아이들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내 아이들은 함께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아와 민주는 거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세아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민주는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혜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님은 강산 가문의 명성에 집착하는 분이니까요. 민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최은서 회장이 프랑스에서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젯밤 늦게 평창동 저택의 동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강산그룹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에게 세아의 존재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이 진실은 가문의 명성에 대한 그녀의 모든 신념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아와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세아는 민준에게 은서 회장과의 만남을 미루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진실이 아닙니다, 민준 씨. 폭풍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서 회장은 늘 그렇듯 아침 식사 후 베란다에서 우아하게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돈된 실버톤 헤어스타일과 명품 실크 철릭은 그녀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요즘 이상한 소문의 중심이더구나,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테이블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소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혜인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인이에게 이복 자매가 있었습니다. 윤세아 씨가 바로 그 자매입니다. 은서 회장의 찻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혜인이는 존경받는 집안의 딸이었어. 그 여인 윤세아. 그녀는 은서 회장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민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아 고모를 통해 치유되고 있습니다. 은서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네오는 슬픔에 눈이 멀었다. 단순한 우연을 운명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천박한 여자의 환상에 매달려서 강산 가문의 이름을 진흙탕에 끌고 가고 있어. 민준아, 너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구나.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세아를 출신 성분과 피부색으로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움츠러들기는커녕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너무 많은 것을 망쳤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연민 대신 오만을, 사랑 대신 침묵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은서 회장은 아들의 단호한 어조에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포도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내가 그 여인을 환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민주는 분노와 두려움에 떨면서 방을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의가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은서 회장의 모든 계급 의식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든 세아와 아이들은 이 집에서 살아남아 함께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세아와 아이들을 모두 일광실에 모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레몬 왁스 냄새와 창밖에서 피어나는 치자꽃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햇살이 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모여있는 가족에게 황금빛 후광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오이 모두에게, 그리고 세아 씨에게도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아는 긴장하여 태호와 예나를 가까이 안았습니다. 쌍둥이들은 이 순간의 무게를 감지하고 눈을 크게 뜬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세아 씨에게 이미 말했지만 너희도 이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준이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엄마 혜인이에게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몰랐고 세아 고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지만 같은 핏줄입니다. 쌍둥이들은 작게 헉소리를 냈습니다.
소희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호와 예나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민주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태호와 예나가 너희들의 사촌이고 세아 고모가 너희들의 친고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가족입니다.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이 사실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세아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세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안아줄 때 엄마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도윤도 조용히 따라와 세아의 옆구리에 기대었습니다. 태호는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먹던 약과를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아 사촌끼리 반쪽 먹는 거 어때? 태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 모두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지만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혜인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그저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세아는 아이들의 얽힌 작은 팔과 부드러운 목소리 너머로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비가 아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벽과 부유함이 아닌 진실로 보호할 겁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닌 가족으로서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든 후 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포도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차가운 밤 공기는 희미한 장미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혜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다정함, 그녀가 남기고 간 침묵, 그리고 그는 세아를 생각했습니다. 혜인이 알지 못했던 자매, 이제 이 집에 와서 다른 형태로 똑같은 빛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를.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기릴게요, 혜인. 그녀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민주는 구원이 실제로 손이 닿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의 진실 선언 이후 강산저택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깨지기 쉬운 음악처럼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아는 주방에서 손을 반죽 속에 묻은 채 명상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는 그저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 와서 핏줄이라고 하다니요. 민준이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조용히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 밖에서 행복해 보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적응이 빠릅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손바닥으로 반죽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냉소적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요, 어제만 해도 당신은 나를 쫓아내려 했잖아요. 어제 당신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말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에 대해 틀렸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나는 핏줄과 겉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조리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매달리는 방식, 당신이 방에 있을 때 그들이 더 쉽게 숨 쉬는 방식. 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도 나 자신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아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하려고 애썼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민준 씨.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죠. 당신이 내게 했던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들을 밀쳤던 사실도 지울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민준은 움찔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이 이 집에서 다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맹세합니다. 그들의 말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소희가 정원에서 달려와 주방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뺨은 달리기 때문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고모, 빨리 오세요. 두 어른은 고모라는 단어의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소희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들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민준이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저씨가 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고모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민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정문으로 걸어갔고 세아가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무소의 대문 앞에는 포도밭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나이 든 직원 김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모자를 낮게 눌러쓰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경멸로 거칠었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모자를 살짝 들며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 여자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마치 이 집 주인인 양 활보하게 두다니요. 민준의 가슴은 억눌린 분노로 들썩였습니다. 김 부장님, 여기서 오래 일하셨으니 내가 뒷소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세아 씨는 가족입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가족입니다. 이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짐을 싸서 떠나도 좋습니다.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혜인 사모님의 명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은 품격과 위엄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의 시선이 세아 쪽으로 휙 움직였습니다. 저런 여자는 아닙니다. 민준이 말하기도 전에 세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은 내가 핏줄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세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 삶에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내게서 비밀을 숨기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다시는 당신들이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김 부장의 입술이 얇게 굳어졌습니다.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꾸고 계십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그를 잘랐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당신의 생각 방식뿐입니다. 혜인의 핏줄이 세아 씨에게 흐릅니다.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김 부장님. 이 진실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이 땅을 떠나든지. 김 부장은 자존심이 상한 듯 씩씩거렸고 날카롭게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먹을 풀었습니다. 그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했었다는 사실에 사과하세요. 그 말은 어떤 따기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습니다. 민주는 반박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주는 서재에서 세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벽에 드리워진 책들의 그림자. 세아는 뻣뻣하게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주는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숙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오만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독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더니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고 당신이 내게 그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아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경계와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게서 시작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서 시작하세요.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복도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도윤이 소희. 그들에게 경청하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분노를 방패로 사용하지 않는 남자를 보여주세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장작 타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다 세아가 이제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조차도 아니에요. 한순간이나마 내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한 번의 폭발로 그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아는 눈을 반짝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들의 방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비밀 침묵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던 가족, 그리고 세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만나지 못했던 자매 이 집에 서서 모든 고통과 모든 약속을 다른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 그녀를. 그는 복도의 고요함 속에 속삭였습니다. 마치 혜인이 아직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복도 아래쪽 세아는 깨어누워 그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깨지기 쉬웠고 신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예나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민준의 갑옷에 생겨나기 시작한 균열이 마침내 빛을 통과시키기를 기도했습니다. 윤세아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테이블 중앙에 앉혔고 태호와 예나를 도윤과 소희 사이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민준이 세아를 가족으로 공식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은서 회장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 회장은 정각의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세아와 그 아이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민준에게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메이드들을 불러들이더니 세아가 구웠던 시나몬롤이 아니라 프랑스식 크루아상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노골적인 무례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아침 식사입니다. 세아 씨는 이 집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혜인의 자매이자 아이들의 고모입니다. 은서 회장은 마치 아들이 없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잔인하고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슬픔에 지쳐 만들어낸 환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준아. 그녀는 마침내 세아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그 시선은 재채기를 참는 듯한 혐오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너의 아이들이 잠시나마 혜인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녀의 천박한 출신 성분은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 민주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세아가 그에게 보내는 시선 화를 내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보았습니다. 세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민준 씨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혜인의 핏줄이 도윤이와 소희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핏줄은 당신의 명성보다 강합니다. 은서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게 핏줄을 논하느냐. 너희 어머니는 너희 자매의 존재를 숨겼다. 왜냐하면 너의 천박한 핏줄이 이 강산 가문의 명성에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너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녀의 말은 세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세아 씨는 이 집의 고모입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그녀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는 혜인에게서 사랑을 빼앗았고 내게서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치유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은서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 전에 다음 주에 있을 강산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그 만찬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에 세아와 그 천박한 아이들은 참석할 수 없다. 그들은 강산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없어. 그들이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명성이 먼저다. 민준아, 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 세아는 테이블 아래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세아가 나섰습니다.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혜인의 자매로서, 도윤이와 소희의 고모로서, 그리고 강산그룹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당신이 나의 출신 성분에 모욕을 줄 때마다 당신의 손주들은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숨지 않을 겁니다. 내게는 혜인에게 물려받은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은서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세아 씨와 아이들은 만찬에 참석할 겁니다. 이 만찬은 강산 가문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진실과 화합입니다. 더 이상 가식이 아닙니다. 은서 회장은 마침내 얼굴에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우아함을 내던지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네가 내 무덤을 파고 있구나. 민준아, 네가 나에게 대항하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윤은 세아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고모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세아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렴, 도윤아. 고모는 여기에 있을 거야. 너희 가족이니까.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 평창동 저택은 새벽부터 미묘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서재에서 최종 연설문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사업 보고가 아니라 세아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공식 선언하고 최은서 회장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문의 명성에 도전하는 선전포고가 될 터였습니다. 세아는 박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생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재벌가 부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강인한 품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불안함 대신 단호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떨립니까, 세아 씨?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찬보다 어제 태호가 도윤이에게 뺏긴 장난감을 찾으러 가는 것이 덜 떨립니다, 민준 씨. 그들의 만남은 예식장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은서 회장은 이미 홀에서 귀빈들과 대화 중이었지만 아들이 세아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아의 출신 성분과 아이들에 대한 험담과 호기심이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세아와 함께 가장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은서 회장은 연단에 올라 강산그룹의 역사와 재벌가의 엄격한 규율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교묘하게 민준의 최근 행동을 겨냥했고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수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세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설의 정점에서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강산그룹의 새로운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산은 단순히 땅과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는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 혜인에게는 이복자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윤세아 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혜인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만찬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윤세아 씨와 그녀의 아이들 태호와 예나는 이제 강산 가문의 정식 가족입니다. 저는 이 가문이 더 이상 침묵과 오만이 아닌 진실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홀은 충격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은서 회장은 연단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전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그의 주변 테이블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 회장의 권력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민준은 세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공개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은서 회장은 스스로 동관을 떠나 강산그룹의 지방별장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세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외톨이가 되었고 가문의 명성을 지키려던 그녀의 집착은 그녀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강산저택은 마침내 집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도윤을 형, H형이라 불렀고 예나는 소희에게 언니라며 쫄래쫄래 따라다녔습니다. 세아는 이제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고모이자 민준의 삶에서 사랑과 위안을 주는 동반자였습니다. 민준은 어느 저녁 세아를 혜인의 옛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혜인의 낡은 쿠키 레시피와 자장가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혜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돈이나 명성이 아닌 사랑과 기억이 담긴 유산입니다. 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그 유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 씨, 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혜인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혜인은 이제 외롭지 않을 겁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아의 존재는 혜인의 상실을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네 아이들은 주방에서 세아와 민준을 도와 갈비와 잡채,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산의 유산은 포도밭이나 이사회 회의실이 아니라 바로 이 주방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은 세아를 끌어안았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진실과 사랑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